두 번째 주제입니다. 끝나지 않는 논쟁. 축구는 감독발이냐? 선수발이냐? 그것도 참 쓸데없는 논쟁이다. 아이고 진짜 오늘 주제 진짜. 그러니까요. 아까는 한 의원님이 먼저 가져가셨으니까 이번엔 장 의원님. 아무거나? 먹어라지. 자, 두 분 열어주세요. 두 분 열어주세요. 선수발. 선수발이다, 감독발. 이건 누구 뒷모습이에요? 감독과 선수 이렇게 뽑으셨는데 누구부터 말씀하실래요? 저부터 얘기하죠 그럼. 네. 선수발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는 혼란을 가지지 마시고 쭉 나가셔야 그러면 돼요. 제가 좀 유치하게 한번 먼저 시작을 하죠. 감독은 이렇게 스케치를 하잖아요. 밑그림을. 선수들이 거기 가서 색깔을 진짜 칠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 아티스트 작업을 네. 하시네요. 아니 예전에도 그 얘기 했어요. 좋아요. 선수발로 얘기를 하면 우리 유치하게 한번 일단은 시작을 해보죠. 뭉쳐야 찬다에 안정환 감독이 있어요. 근데 감독이 펩 가르디올라가 거기 왔어요. 또는 유르겐 클롭이 왔어. 아리고 사키가 왔어. 그런다고 뭉쳐야 찬다가 엄청나게 바뀌어갖고 막 이깁니까? 어디 프로팀을? 못 이겨요. 그쵸. 네, 좋아요. 이건 너무 유치하니까 기준을 예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는. 근데 예를 들어서 펩 가르디올라다. 펩 가르디올라가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 정말 엄청난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로 모여진 그런 강팀으로 갔잖아요. 거기 가서 자신의 축구를 구현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갔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번니의 구단주가 역대 최고의 거액의 몸값을 제시를 하면서 펩 감독에게 와라. 단 그 번니의 구단주는 당신에게 이 돈을 주면 우린 돈이 없어서 선수는 살수 없다. 지금 있는 번리 선수들을 그대로 써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펩 감독은 그 제의를 받아들일까요? 지금 있는 번리 선수들의 성향, 그 선수들의 스타일로 펩 감독의 축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펩 감독은. 그냥 백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의 어떤 감독으로서의 철학이나 어느 정도의 색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 정도 클래스에 있는 팀을 가야 내가 내 색깔을 낼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선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선수가 중요한 거 그래 아닙니까? 선수빨이다. 예를 들어서 조세 무리뉴 감독이 네? 많은 진짜 빅클럽을 거쳤어요. 첼시,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 정말 최고의 선수들. 물론 포르투 시절도 있었지만 또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같은 어린 전력 분석관이 열심히 전력 분석해가지고 갖다 줬거든요. 그래갖고 만들었어요. 모나코도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무리뉴는 약간 전략가잖아요. 딱 그림 분석해갖고 딱 이런 팀이고 이렇게 해서 딱 전략을 짜서 던져놓으면. 근데 사실 어떤 세부 전술을 패턴 플레이를 훈련을 시켜서 공격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던졌는데 앞쪽에 토트넘이 돼버렸네. 공격수가 없어. 클래스가 낮아. 골을 못 넣어. 좋은 선수가 결국은 있어야 되는 거야. 앞쪽에는. 걔네들이 스스로 뭐를 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빨이네? 네? 선수빨이네? 아, 이거 카메라 이렇게 딱 아 잡고 그러면은 무리뉴 감독이 지금 토트넘에서 예를 들어 올 시즌 뭐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 무리뉴에겐 죄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거를 지금 무조건 합리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장 의원님은 참 속이 맑게 들여다 보이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솔샤르 감독이 진짜 경기 어떻게 저렇게 쓰레기 경기를 하냐 막 욕을 팬들한테 막 먹어. 그러다가 딱 브루노 페르난데스 한번 박으니까 팀이 확 바뀌네. 이거 선수빨이네? 네? 선수빨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시고요. 선수발이다. 오케이. 감독발. 감독발이죠. 왜 그러냐면 저 말이 맞아요. 저 말이 맞는데 저 말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말이에요. 제가 그것까지 얘기를 해야 완성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것만 얘기를 하니까 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 그쵸. 그건 네가 뽑은 너의 운명이고 어쨌든 선수발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얘기 좋아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와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좋게 지금 바꿔놓고 있죠. 그게 사실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를 데려오는 것도 감독의 사실은 역할이다. 감독의 의중이 물론 구단주의 의중이 반영되는 팀, 디렉터의 의중이 반영되는 팀도 있지만 뭐 구단주나 뭐 예를 들어 디렉터가 결정한다 해도 감독이 사실은 그 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판단해서 결국은 결제를 위에 올리는 거잖아요. 네. 현대 축구에 들어서 감독은 정말 이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요즘은 전문가적인 코치들을 이제 많이 두면서 사실은 분업화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전체의 어떤 팀을 관장하는 것 자체가 감독이거든요. 저도 비유를 들어볼게요. 뭐냐면 방송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으려면 출연자보다 오히려 저는 PD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 예능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한 거에 비해서 뜨질 못해서 그렇지 예능을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제가 뭐 이미 없어진 뭐 가족 오락관 같은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제가 거의 뭐 파괴왕. 정말 예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예능을 예를 들어 촬영을 한 10시간 하잖아요. 재미없는 발언으로 일관되는 시간이 10시간 찍는다 그러면 5시간은 재미없어요. 여기서 잘 이거를 추출해가지고 편집해서 자막도 그럴듯하게 아주 재밌게 달아서 나오면 그게 예능 프로그램이 돼요. 네, 그렇죠. 물론 대단한 출연자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유재석 씨, 뭐 정말 시청률 보증수표 출연자 연예인분들도 있지만 출연자 하나에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이 방송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시청률이 뭐 한 10%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그렇게 영향력이 클 정도의 출연자는 저는 대한민국 방송계의 진짜 상위 0.1%라고 보거든요. 그럼 나머지 99.9%는 뭐냐? PD의 역량이에요, 결국은. PD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고 어떤 출연자를 캐스팅하고 어떻게 편집하고 모든 게 이제 저는 PD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축구 감독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서 알렉스 퍼거슨.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맨유에 처음 왔을 때 맨유는 67년에 리그 우승하고요. 네. 1967년입니다. 1968년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고요. 조지 베스트를 앞세워서.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제대로 된 트로피를 뭐 거의 못 들어본 팀이에요. 그런 팀에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부임을 해서 그 이후의 역사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네. 결국 베컴, 스콜스, 긱스 등등을 등용한 것도 이 사람이요. 칸토나 슈마이켈 같은 사람들을 데려온 것도 이 감독이요. 반니스텔로이, 뭐 호날두, 테베스, 박지성 선수를 데려간 것도 알렉스 퍼거슨 감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그 구단이 또 얼마나 돈이 있느냐 뭐 이런 것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지만 어쨌든 선수들을 선택해서 팀을 만들고 약했던 팀을 더 좋게 만들고 또 전술이 없었던 팀에 전술을 부여하는 그리고 코치도 다 전문성 떨어지는 코치만 있었던 팀에 또 코치진을 판을 아주 잘 가는 이런 것도 다 감독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감독은 그 팀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 뭐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시즌 중도에 부임을 했는데 시메오네 감독이 부임했을 당시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 시즌에 강등권하고 4점 차이였습니다, 승점이. 중위권 정도 순위는 됐었는데 이 순위가 강등권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좁았어요. 여기에 구강컵에서는 저 3부 리그 팀에게 탈락을 했고요, 아틀레티코가. 네. 그런 순간에 만사노 감독이 경질되고 시메오네 감독을 데려왔어요. 시메오네 감독이 오자마자 이 팀을 유로파 리그 우승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리그 순위도 좀 올려놨어요. 리그 순위 아주 많이 올린 건 아니지만 리그 순위도 어느 정도 적당히 올려놓고 유로파 리그 트로피를 들면서 어떻게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또 최절정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시메오네 감독 그렇죠. 위르겐 클롭 감독이 도르트문트에 부임할 때 도르트문트가 13등까지 떨어졌던 팀이에요. 13등까지 떨어졌던 팀이고 재정난이 심각해서 바이에른 뮌헨에 돈 꽂던 팀이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인건비도 못 주니 좀 돈을 꿔달라.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바이에른 뮌헨한테 돈 꿔달라 그러는 게 얼마나 굴욕적인 일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던 팀인데 위르겐 클롭 감독이 와서 도르트문트를 몇 년 있다가 바이에른 뮌헨을 계속 물리치고 우승으로 이끌어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도 진출했었죠. 도르트문트가 오늘날 뭐 홀란드 선수도 데려가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위르겐 클롭 때문이죠. 위르겐 클롭이 아니었다면은 언감생심 지금 도르트문트가 홀란드 선수를 보유하고 있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다 처져가던 도르트문트 살려낸 것도 클롭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살려낸 것도 시메오네고 7등에 불과했던 팀을 무적의 팀으로 만든 거는 유벤투스의 안토니오 콘테고 조지 베스트 시대 이후에 아무것도 없던 팀을 오늘날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만든 거는 서 알렉스 퍼거슨이죠. 선수빨을 아예 안 받고 선수들이 다 별론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감독이 있나요? 가장 최근 올 시즌만 해도 크리스 와일더 같은 감독. 네, 지금 그러니까 7등인가 그렇죠? 네, 그 선수들이 탑 클래스 선수들이 아닌데 선수들을 이제 감독이 만들어냈죠. 네. 그렇게 좋은 팀으로. 네. 근데 이제
저는 선수빨이라는 얘기가 예, 선수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맨유 위원님, 뭐 도트문트 어떡해. 맨유의 네가 아까부터 좀 잘 못 보니까 그러니까 맨유의 그 선수들이 잘한 거 아닙니까? 베컴, 긱스, 예? 걔네들이 갑자기 황금 세대가 나오니까 이거 웬 떡이야? 이거 황금 세대를 네. 그 저 만든 베테랑들 것도- 방출하고 황금 세대를 좋아? 갈아치운 게 이런 걸 퍼거슨이에요. 원했어. 그리고 뭐 어느 팀이요? 도르트문트 아틀레티코. 도르트문트 나저 좋은 선수가 나왔으니까 갑자기 디에고 코스타가 막 골을 엄청나게 넣고 막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막 디에고 이러니까 코스타를 중용한 게 시메오네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 이걸 원했어요. 이게 결론은 그런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거냐면 우리 흔히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엄마 아빠 무슨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얘는 뭐 엄마를 닮아서 뭐 머리가 어쩌니 나빠. 뭐 얘는 아빠를 닮아서 또 아빠 빨이니 엄마 빨이니 얘 그래서 뭐하니 어? 감독 선수뿐만 아니고 거기 축구단의 코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실 공생 관계 태생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생태적으로 공존하는 관계거든요. 모든 게 합이 맞춰져야지 네. 최고의 팀이 마련이 한의원님, 되죠. 정순주 아나운서 누구는 뭐 얘는 누구 엄마 닮아서 머리가 나쁜가? 웃기고 있네. 다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누구 탓이네, 누구 빨이네, 누구 책임이네. 이게 축구라는 것도 그렇고 물론 축구가 뭐 농구는 5명이 하니까 거기에 특출난 선수들이 있으면은 조금 하지만 축구도 메시 같은 선수가 뭐 있긴 있죠. 물론. 근데 축구라는 스포츠는 이거 엄청난 우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감독빨이냐 선수빨이냐 이게 사실 생태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진짜 가장 큰 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축구 같은 경우는 감독과 선수가 계속 돌고 도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가 있는 거고 그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감독이 있는 거고. 네? 아니 뭐지? 근데 감독이 먼저 아니에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퍼거슨이 없었다면은 베컴이 어디 임대 가서 그냥 전전하다가 그냥 뭐 끝났을 수도 베컴과 있잖아요. 긱스가 있었기 때문에 퍼거슨이 또 있었던 거예요. 성과가. 아니요, 라이언 긱스라는 그 소년 라이언 긱스가 그때는 이름이 10대 라이언 소년일 때 라이언 윌슨이었는데요. 네. 퍼거슨 감독이 그 꼬마 집에 가서 유비가 삼고초려해서 제갈량 데려오듯이 유명한 일화예요. 왜냐 그렇지 않았으면 라이언 윌슨이 맨체스터 시티로 갈 수 있었어요. 유스를 그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동네에 천재 소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퍼거슨 감독이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근데 A팀의 이 수장이 이 유스를 하나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집에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생태적으로 싸웁시다. 공존한다는 뉘앙스가 이제 뭐냐면 예를 네. 들어서 과거에 바날 감독이 아약스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지 않았어요. 당시에 바르셀로나 이런 쪽에 오히려 더 슈퍼스타들이 있었지만 아약스는 그 유로피언 컵에서 챔피언스리그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스타가 됐지만 사실은 그 전에는 네덜란드 그냥 선수들이거든요. 아약스 선수들. 네. 이 선수들을 데리고 바날 선생님이 교사 출신이니까 아주 규율도 아주 엄격하게 막 해가지고 했잖아요. 자기 하라는 대로 따라와. 그래서 성과를 냈는데 그 감독이 바르셀로나 가서는 스타들을 못 잡았잖아요. 히바우드도 나중에 투덜투덜대고 뭐 하고. 그거는 감독발임을 그러니까. 증명하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거는. 감독발인 게 아니고 결국은 감독발이자 선수발이다. 그러니까 선수 책임도 있는 거고 감독 책임도 있는 거야. 감독과 선수는 같이 공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래서 축구라는 스포츠 이게 우문이 스램제도 우문이고 우문에 우리가 뭘 진지하게 지금 우문에 현답을 내겠다고 떠드는 것도 웃긴 거고 스램제 또 이런 토론은 앞으로 하지 말자. 그러니까 네가 이 뽑기를 잘 못해 내가 보니까. 아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국 결론은 안 나요. 네, 아니 안 이 나고. 결론은 뭐냐면 오늘 뽑기에서 제가 완벽하게 이겼어요. 지금 장 의원님의 표정을 보세요. 지금 안 해. 에이, 다 끝내. 뭔가 이렇게 정말 난제라는 것만큼 결정을 짓기 어려운 문제가 난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축구가 인류가 영원한 난 이 난제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요거 진지하게 잠깐만 한마디 해드리면 축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이제 뭐 4대 구기 종목 뭐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종목들까지도 이른바 뭐 비인기 종목까지 하면 정말 많은 뭐 구기 종목들이 있을 텐데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저는 축구가 가장 선수빨이 좀 덜 중요할 수도 감독이 있는 중요해.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수빨이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숫자 많기로 따지면 뭐 야구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야구는 제 생각에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예를 들어 어떤 팀이 1, 2, 3, 4, 5선발을 박철순, 최동원, 선동열, 박찬호, 류현진으로 1, 2, 3, 4, 5선발 뭐 순서는 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전드 투수 5명이 1에서 5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팀은 감독이 정말로 팀을 말아먹지 않는 한은 기본은 이상 갈 거예요. 그래서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그렇죠. 늘 하잖아요. 아니 근데 또 야구 전문가가 들으시면은 당연히. 야, 야구에서도 감독이 얼마나 그런 중요한데 거, 그 감독 순간순간 중요하지. 작전 내야 되고 뭐 많은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야구는 예를 들어 그렇게 투수가 차거나 농구도 예를 들어 압둘 자바,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슨, 뭐 레리 버드, 뭐 농구는 칼 선수가 좀 말론, 중요할 것 찰스 바클리 이런 선수들이 한 팀이어봐요. 그러니까 뭐 다른 멀리 갈 것 없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당시에 92년 드림팀 그 선수들이 예를 들어 그냥 클럽에서 한 팀이야. 그러면 이거 우승 못할까요? 저는 우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축구는 지단, 피구, 베컴, 호나우두, 뭐 라울, 카를로스 이때도 보셨지만 안 되잖아. 결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볼 다루는 뭐 특기라든가 장점만 보면은 진짜 세계적인 선수들인데 그렇게 합을 해도 이게 밸런스가 깨지고 맞아요. 단점이 더 부각되기 시작하면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비 한창 안 될 때 로랑 블랑하고 리오 퍼디난드가 두 명이 수비를 봤어요. 물론 블랑이 좀 늙었지만 그런데 그때 사실 잘 안 됐었어요 맨유가. 그러니까 이거를 조합시키고 조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조직화시키는 것도 결국은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그래서 그런 보면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중요도를 따지자면 뭐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게 뭐 7대 3이든 8대 2든 합이 돼야지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독 축구는 잘했죠? 저 네, 선수도 고등생이죠? 중요하고 감독도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최대의 난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여전히 이 원투펀치가 뜨거운 만큼 이 난제는 계속 뜨겁게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또 어떤 주제를 가져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장 의원님 말씀 리바이벌하면 이제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건 하지 말고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지의 장지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